10분과 18초 EBS의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저 두 시간의 차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이런 비슷한 구절을 종교성이 없는 다른 데서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뒤졌건만 이런 비슷한 글귀가 다른 데는 없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좁은 길로 가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그런 거 선택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를 했을 때 저는 그때 당시 네트워크가 되게 뜨고 있던 시절이었고요. 저도 데이터에 지쳐서 네트워크를 이제는 좀 해보고 싶다. 그리고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나중에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로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님께 달려갔어요. 뭡니까? 그때 당시 약 100 몇 명의 마이크로소프트 직원 중에 데이터베이스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너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오라클로 갈까? 여긴 남아있을까? 만약에 제가 그때 오라클로 갔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서는 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는 그 쟁쟁한 사람들의 속에서 빛을 발하는 오늘 오시는 김경윤 상무님 같은 이런 분도 계시지만 제가 만약에 오라클에 갔었으면 오늘의 이런 모습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SQL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든 못하든 신기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냥 혼자라서 그런 건데 때로는 이제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종교가 뭘까요? 조용합니다. 대학교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종교를 가장 크게 떠받치고 있는 신도들이 있는데요. 그 무리들은 옆집 아줌마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큰 공감이 안 될 텐데 결혼해서 육아에 연관이 돼 있는 분들은 큰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부 대학 가는 이 상황이 그닥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는 대학을 가지 않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실제 아이가 그 길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에게 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EBS 다큐멘터리 인간의 두 얼굴 제1부 상황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제가 아주 감동 깊게 보았던 다큐멘터리 시리즈입니다. 지하철에 불이 났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왔던 문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었지요. 이때 한 명의 큰 오류자가 있었습니다. 열차가 곧 출발하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방송으로 인해서 수많은 목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의 현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연기가 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열차는 정지해 있고요. 얼마든 원하면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기다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EBS 촬영장에 동그라미 한 저 사람만 진짜 실험자고요. 심리학 실험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가짜 실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연기자들입니다. 시험지를 나눠주고 10분 후에 올 테니 시험 문제를 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불이 난 상황을 만든 거죠. 나머지 3명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시험 문제를 풉니다. 이 사람은 잠시 눈을 들어 연기가 들어오는데 그리고는 다시 시험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냥 계속 시험을 보니까 자기도 거기에 맞춰서 시험을 보는 거죠. 결국은 10분이 지나고 11분 만에 자리를 떠납니다. 아니요, 11분 만에
시험 채점관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때까지도 이 사람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거죠. 대구 지하철 참사에 이렇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4명의 실험자를 더 실험을 해봤습니다. 모두들 같았습니다. 10분이 지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한 명만 모아놓고 10분에 올 테니 시험을 푸십시오. 그리고 나갔습니다. 이번엔 참가자들이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18초 만에 자리를 뜹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시험 잘 봤니? 라고 친구가 묻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죠? 잘 봤어. 그러면 그날부터 이제 왕따 되는 거죠. 죽 썼어. 이래야지 우리는 우정이 지속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상하게도 같이 망해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이걸 좋게 해석해야 될지 나쁘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험을 같이 망하는데 왜 그게 정으로 이어질까요? 다른 사람이 있으면 불이 나서 죽어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옆집에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우리 집엔 비록 워드밖에 안 쓰는데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특정한 제품을 비방하려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만 유독 이런 현실이 있는데요. 다른 회사들이 다 오라클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도 그냥 오라클 써야 됩니다. 한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SQL을 쓴다 그러면 좀 이상한 회사 취급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특정 회사 엔지니어들은 와서 여기 MS SQL이에요? 이 큰 데이터가 MS SQL로 돌아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자기네 회사 가서 그게 케이스 스터디 감으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지 않는 그 길이 오히려 더 수월한 길이고 정답일 수도 있고요. 싸우지 않아도 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저는 다른 회사의 기술 지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주로 나가는 입장이었습니다. 9시에 맞춰서 가려면 8시 반쯤에 전철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얼굴들을 계속 쳐다보게 됐거든요. 피곤해 지쳐 있어요. 어젯밤 잠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이 아니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후다닥 튀어나오고 아침도 못 먹고 그래서 겨우 시간 맞춰서 출근하는 그 피곤함들이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가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갈 때 사실은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축하를 드립니다. 한국의 IT 상황에서 지금까지 계속 IT를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기대합니다. 이제 연봉이 확실히 오를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IT가 하위 10대 업종에 들어가는데 최근에 지난주죠? 미국에서는 상위 10대 업종 중에 탑에 올라가 있어요. 저에게 구인 요청이 수없이 오는데요. 제가 요즘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삭제합니다. 메일을. 구인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연봉이 올라갈 수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버티시면 연봉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었지요. 실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같이 있을 때는 거기에 위로를 얻으며 10분 동안 버티고 질식사해서 죽습니다. 남들이 없으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그리고 바로 문을 나가서 무슨 상황인지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할 of the great 시간입니다. American philosopher Morgan Spurlock and try something new for 30 days. The idea is actually pretty simple. Think about something you've always wanted to add to your life and try it for the next 30 days. It turns out 30 days is just about the right amount of time to add a new habit or subtract a habit, like watching the news, from your life. There's a few things that I learned while doing these 30-day challenges. The first was, instead of the months flying by forgotten, the time was much more memorable.
This was part of a challenge I did to take a picture every day for a month. And I remember exactly where I was and what I was doing that day. I also noticed that as I started to do more and harder 30-day challenges, my self-confidence grew. I went from desk-dwelling computer nerd to the kind of guy who bikes to work for fun. Even last year, I ended up hiking up Mount Kilimanjaro, the highest mountain in Africa. I would never have been that adventurous before I started my 30-day challenges. I also figured out that if you really want something badly enough, you can do anything for 30 days. Have you ever wanted to write a novel? Every November, tens of thousands of people try to write their own 50,000-word novel from scratch in 30 days. It turns out, all you have to do is write 1,667 words a day for a month. So I did. By the way, the secret is not to go to sleep until you've written your words for the day. You might be sleep deprived, but you'll finish your novel. Now, is my book the next great American novel? No, I wrote it in a month. It's awful. But for the rest of my life, if I meet John Hodgman at a TED party, I don't have to say, I'm a computer scientist. No. If I want to, I can say, I'm a novelist. So here's one last thing I'd like to mention. I learned that when I made small, sustainable changes, things I could keep doing, they were more likely to stick. There's nothing wrong with big, crazy challenges. In fact, they're a ton of fun, but they're less likely to stick. When I gave up sugar for 30 days, day 31 looked like this. So here's my question to you. What are you waiting for? I guarantee you the next 30 days are going to pass whether you like it or not. So why not think about something you have always wanted to try and give it a shot for the next 30 days. Thanks. 저 비디오를 보고 나서 저도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스페인어를 한 문장씩 외우자. 물론 30일을 꼬박 성실하게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Buenos días. ¿Cómo estás? Muchas gracias.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에 대한 갈망들이 있을 것인데 아마 30일 동안 한 문장씩만 외운다면 이건 대단한 진전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한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탤런트입니다. 30일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예를 보면 실제로 큰 일이 벌어집니다. 흑인인데 가슴이 이렇게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장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가슴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부터 가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셨어요. 이게 체격이 좋으니까. 워너비, 그 you bust the wannabe. 네. 뭐라고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집에 가면 TV를 보면서 TV 중간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미국 TV는. 광고 나올 때마다 푸시업만 한다고. 그래서 하루에 1,500개씩만 하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1,500개씩. 하루에 1,500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한 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 개부터. 한 개 한 다음에 2개 하면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2개 다음에 3개 하면 되고. 그래서 하루에 이제 처음에 뭐 50개, 100개씩 하다가 나중에 정말 1,500개씩 한 몇 달을 쭉 했더니, 가슴이, 우와. 가슴이. 죄송합니다. 네. 아니, 남자가 남자니까. 아니, 이게 가슴이, 네. 하여튼 그랬는데, 그 커지는 가슴만큼 자신감이. 근데 영어도 잘 못하고, 뭐, 미국 가서 뭐, 길도 모르고 돈도 없고 한데, 자신감이 쫙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저희 회사에 황순영 수석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하나, 다음날 2개, 그 다음날 3개 저쪽에 부스에 가면 서 있거든요. 몇 개까지 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SQL 2012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에 무슨 기능이 있는지 나는 몰라. 관심 없어. 그러나 어느 날 회사는 또 업그레이드 하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때 가서 하기에는 시간이 참 부족하지요. 그냥 오늘부터 한 개씩 해보면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세션이 바로 그 시작일 것입니다. 소니가 이렇게 몰락할 줄 우리는 몰랐습니다. 삼성이 소니를 잡을 줄 몰랐습니다. 소니가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런 변화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 수없이 떠듭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속으로 손들어 보시죠. 나는 빅데이터를 들어봤다.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나는 빅데이터를 옆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 3문장 이상. 아마도 몇 분 안 되실걸요? 회사는 또 좀 있으면 빅데이터로 여러분을 몰아붙이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난 몰라, 저건 누군가 할 거야, 마치 소니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가 됐든 8988가 됐든 SQL 서버가 됐든 여러분의 첫 발짝, 남들이 가지 않는 그곳으로 가는 발자국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출근 시간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남들 다 가는 그 시간에 몰려서 피곤하게 다닐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30분 뒤에 출근한다든지. 회사 오래 못 다니겠죠? 아마 현실적인 것은 30분 더 일찍 오는 것. 그러면 편히 앉아서 오고 더 잘 수도 있고 그 시간에 책을 볼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심지어 SQL 서버 2012를 공부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결단 오늘 이 시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